네,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과 대출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대출 관련 문자라든가 혹시 대출 관련 전화 받아보신 적 계신가요? 저는 제가 돈이 없는 걸 아나 봐요. 예, 전화도 되게 자주 받고 문자도 되게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전화는 제가 이런 사기에 노출될까봐 계속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대출이 있는 사람한테 주로 전화를 많이 하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출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저렴한 저금리지만 조금 더 액수는 많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에 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준 대출금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니 현금을 준비하라고 하거나 혹은 계좌이체를 하라고 해서 돈을 편취하는 유형이 대출 사기입니다. 이게 그냥 딱 들어서는 누가 이런 걸 당할까 싶은데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전화 받으면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리고 이유 없이 저렴하게 주는 거, 내가 신용등급이 굉장히 낮은데 그거 대출 가능하다고 하는 거, 첫 번째도 의심, 두 번째도 의심, 또 의심되면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유형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유혹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카카오톡으로 마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금융기관의 무슨 대리 아니면 무슨 사원인 척 내 카카오톡 메신저로 고객님을 위한 특별 저금리 대출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딱 필요하던 찰나에 그런 메시지나 그런 그런 카톡을 받으면 어때요? 굉장히 혹하죠. 와, 이거 하늘이 주신 기회구나 해서 우리가 거기서 사이트에 딱 접속을 하고 혹은 상담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상담사라고 해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내가 대출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대출을 얼만큼 받았고 금리가 얼마인지도 상대방이 다 알고 있어서 이거 진짜 금융기관이구나. 나의 정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만큼 신뢰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전화를 하다 보면은요,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지금 대출하신 금액이 너무 많아서 신용등급이 낮아요. 신용등급을 좀 높여드릴 테니까 이런 보증, 보험, 증권 발행 등이 필요하니까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얼마 일정 금액을 입금하세요. 라고 한다거나, 현재 받고 있는 대출에 보다 훨씬 저금리 대출, 많게는 거기서 말하기 나름이에요. 또 좀 깎아주세요 하면은 자기네가 고민하면서 고객님 특별히 저하고 사정이 비슷한 것 같으니까 깎아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했죠. 요즘 범죄자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전화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런 이자를 어떻게 내요? 하고 저하고 친분 관계를 또 유지를 해요. 그리고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일정 기간, 약 3개월 동안 고객님의 신용 등급을 위해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공탁금이 필요합니다. 공증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송금하도록 합니다. 혹은 고객님 등급이 지금 조금 낮아요. 이거보다 한 2단계 정도 신용 등급을 상향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조회 기록을 좀 삭제해야 되는데 신용 등급 상향을 위해서 전산 작업 비용이 필요합니다. 혹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 금액을 3분의 1 정도 현금으로 갚으셔야 저희 쪽에서 고객님이 원하는 금액만큼의 그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라고 연락을 하죠. 이렇게 현혹된 이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범죄인지 모르고 있던 피해자들이요. 특히 이런 내가 돈이 없어서 대출할 때는 내가 회사에서 전화를 받으면서도 내 주변 동료한테 이거를 상의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저부터도 그렇죠. 내가 돈을 빌리는 걸 굳이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분들한테 저 지금 9%대 이자를 내고 있는데 글쎄 5% 저금리면서 아니면 더 낮은 금리면서 저한테 더 많은 돈을 빌려준대요 라고 누구하고 알리지 않죠. 그래서 비밀리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나 혼자 피해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자 전화통화를 해요. 그런데 또 범죄 수법이 진화된 거 하나, 과거에는 한 사람이 계속 피해자하고 통화를 해서 돈을 이체하도록 한다거나 돈을 이렇게 편취해가는 수법이었다면, 이번에는 내가 오전에는 무슨 은행사 직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오후에는 목소리가 달라지고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제가 무슨 은행에서 공문을 열람 받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 맞으시죠? 하고 또 다른 금융사, 다른 금융기관이라고 해서 또 전화가 오기도 하고 또 다음 날에는 또 제3자라고 하면서 전화가 오기도 하면서 굉장히 마치 역할극을 타듯이 범죄자들이 여기는 무슨 은행, 여기는 무슨 은행, 또 여기서는 무슨 은행이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좀 상황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현금을 찾아서 현금으로 갖고 계시면 저희 직원이 직접 회사로 찾아가서 직접 고객님 집으로 찾아가서 그 돈을 저희가 받아서 사인을 받고 고객님이 지금 그 돈을 이체했다는 사인을 받고 저희가 보장해드리면서 그것을 이체해드리고 저희가 확실하게 증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지금 듣기로는 아니 현금을 왜 모르는 사람한테 줘?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당하는 사람 입장이 되면 나는 돈이 너무 급하고 또 너무 빨리 써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보다 상황이 나아질 것을 생각해서 이것을 사기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직접 나와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없고요. 또 어떤 피해자 중에는 이게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여기 좀 약간 이상했대요. 근데 자기가 뭐 수수료조로 200만 원 정도를 입금했는데 약간 이상해서 이거 좀 사기 아니에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하면은 그 범죄자들이 오히려 협박한대요. 지금 고객님 신용 등급을 다시 높이기 위해 우리가 기록을 삭제하고 있는데 이게 금융법에 위반되는 거 아시죠? 이거 위반된 거 저희가 신고하면 오히려 지금 벌금이 몇 천만 원 내셔야 된다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상식보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 뭔가 의심스러울 땐 제가 뭐 하라고요? 첫째도 확인, 둘째도 확인해서 해당 금융기관으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진짜로 이런 전화를 보낸 게 맞는지, 진짜로 이런 사원이 있는 게 맞는지, 진짜로 이런 메시지나 카카오톡을 보낸 게 맞는지 한 번이라도 좀 확인 절차를 거친다면 우리가 이런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사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지만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을 오는 대출 광고에 우리가 현혹되기보다는 내가 좀 먼저 알아보는 먼저 금융기관으로 진짜 공인된 금융기관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은 경우에 내가 인지하는 순간 신속하게 신고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땐 반드시 112로 신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이제 형법에는 사기죄가 나와 있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또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서 사이버 사기는 인터넷 공간에서 금융정보나 또 이런 개인 정보를 수집한 뒤에 이를 악용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노리는 사기 수법이 바로 사이버 사기인데요. 사실은 부끄럽지만 저도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중고 거래를 하면서 얼마 전에 불과 한 2달 전에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직거래 사기가 있기도 하고 혹은 쇼핑몰이 생겼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입금받고 뭐 2주 후에 혹은 지금 물건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물건이 폭주해서 물건 생산이 좀 딸린다라는 문자를 보낸 후에 갑자기 사이트가 없어지기도 하는 쇼핑몰 사기 혹은 게임 사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 직거래 사기죠. 우리가 흔히 중고 거래를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어플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중고 거래를 할 때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개인 계좌 이체를 하기로 하죠. 보통 이런 중고 거래는 선입금을 하죠. 저 역시 이제 중고 거래를 위해 이제 저희가 좀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고액인 것을 사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중고 사이트에서 거래를 했더니 시중가보다
5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어떤 분이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래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바로 전화가 왔어요. 아, 지금 거래할 거냐? 지금 문의가 너무 많아서 내가 메신저를 하지 못하고 아니면 거기 채팅창에서 얘기하지 못하고 직접 전화를 했다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고요. 내일 바로 송장번호를 보낼 테니까 바로 입금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송장번호, 우리 집 주소가 나온 송장번호인데 이제 전자상의 송장번호는 아니었고요. 그냥 우리가 수기로 쓸 수 있는 송장번호를 그분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저 역시 이렇게 이런 직거래 사기를 당해본 적 없기 때문에 의심 없이 송장번호 받자마자 아, 이번 주말 지나서 월요일에 조회하면 내가 물건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겠지라고 아무런 의심 없이 바로 계좌 이체했어요. 그 사람 통장으로 바로 계좌 이체했는데 이틀이 지나도 월요일이 됐는데도 그 송장번호를 쳐봤더니 등록되지 않은 송장번호래요. 확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택배가 좀 잘못된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가 좀 다시 보내주겠다고 해요. 그래서 또 기다렸죠. 근데 또 기다렸더니 지금 뭔가 자기가 안 그래도 택배 회사에 가고 있대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대요. 하더니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연락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현재 그 내용 관련해서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저 역시 별로 의심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에 대해 전화번호라든가 그 사람의 계좌번호를 확인해보지 않았어요. 설마 사람을 속이겠어? 라는 생각에 이런 거래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직거래 사기 유형입니다. 내가 보내주기로 했는데 돈을 입금 받은 후에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 혹은 진짜 송장번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가짜 송장번호를 사진 찍어서 보내거나 혹은 저처럼 수기로 그냥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그 주소를 쓸 수 있는 그 용지를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서 상대방이 믿도록 한다거나 혹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휴대폰을 판매한대요. 중고거래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해서 일정 금액을 올려놔서 어떤 사람이 선입금을 했는데 택배가 왔어요. 택배가 왔는데 택배를 받고 보니까 종이로 만든 휴대폰을 보내고 편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휴대폰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종이로 만든 휴대폰이니 저는 휴대폰을 보내긴 한 겁니다. 호호호 라고 해서 내가 생각한 우리가 거래하기로 하지 않은 물건, 쓰레기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누군가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보내기도 하는 이런 직거래 사기 유형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전 사이트 거래는 우리가 안전하겠지 하는데요. 판매자가 가짜 안전 사이트를 링크로 내 개인 메시지나 내 개인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안전 사이트 거래는 안전하겠지 하는데 안전 사이트는 내가 직접 접속해야지 좀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자가 이쪽 안전 사이트로 입금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조금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 어땠어요?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굉장히 기분 좋게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죠. 이렇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선입금을 유도하고 잠적하거나 구매 물품과 다른 물품을 보내주는 것이 바로 직거래 사기 유형으로 보면 되고요. 아까 저도 역시 이렇게 허위 운송장 사진을 받았습니다. 계속 아무리 조회해도 이 운송장 번호는 뜨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와서 생각드는데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텔레비전에서 하고 있는 채널을 틀어주세요 라고 요구하세요. 판매자한테. 현재 텔레비전에서 방송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그 물건을 한번 찍어주세요 라고 하고요. 그 사이트에 올린 물건의 사진 말고 지금 휴대폰을 옆에다 두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현재 시간으로 보내주세요. 만약에 액세서리인 경우에는 귀에다 한번 꽂아보고 얼굴 나오지 않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철저하게 직거래가 아닌 한에는 그렇게 사진을 좀 여러 차례 주고받은 후에 진짜 물건이 있는지 혹은 그 사람에 대한 댓글을 좀 확인해서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개인과의 거래에서 개인 명의 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만약에 우리가 개인끼리 거래를 하고 있는데 무슨 주식회사 계좌번호를 말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그런 회사 이름으로 된 곳으로 입금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정상 안전결제 사이트하고 가짜 안전결제 사이트를 우리는 보고 구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판매자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접속해서 입금하세요 할 때는 조금 의심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금주명이라든가 안전결제 사이트명이 개인 이름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가짜 사이트인 경우에는 개인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땐 우리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는 사실 직접 만나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죠. 우리가 거리가 너무 먼 사람하고 거래를 할 때 주로 그냥 택배 거래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중고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번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사람 생각이 나하고는 좀 다를 수 있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다 좋은 사람 같지만 이렇게 물건 아니면은 돈, 이익을 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구나를 느끼고 이제는 굉장히 첫째도 확인, 둘째도 확인, 셋째도 확인, 물건이 진짜로 있는지 확인, 여러 가지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 직접 만나서, 왜냐하면 이제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환불이 굉장히 어렵죠. 이런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뭐 돈을 입금할 때 이게 서로 신뢰관계에서 조금 반만 입금하고 반은 받은 후에 입금할게요 라고 서로 협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하기 전에, 저도 이 절차를 안 했다고 했었죠. 거래하기 전에 우리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사기 번호,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나 계좌번호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나 휴대전화번호 사기 이력을 좀 확인해 보고, 이렇게 입력했는데 민원이 3건 있습니다. 사기 민원이 있습니다 할 때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또 인터넷으로 접속하기 힘들 경우에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어플인데 사이버캅이라는 경찰청에서 만든 어플을 이용해서 이렇게 안전거래를 위한 번호 검색, 전화번호라든가 계좌번호를 확인을 해본 후에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거래를 하실 때는 정상적인 안전결제 사이트인지 첫째도 확인, 둘째도 확인, 셋째도 확인을 해보시고 거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저도 요거 활용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안전거래 사이트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캅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인지 URL을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면은 검색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쇼핑몰 사기예요. 쇼핑몰 사기는 뭐죠? 오픈마켓을 활용해서 우리가 판매자 거래 이력을 좀 조회해보고 그 사람들의 댓글에 어떤 내용이 달렸는지, 물건이 2주째 오지 않아요, 판매사가 전화를 받지 않아요, 이런 댓글이 있을 때는 조금 의심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해외 직구 거래 요즘 굉장히 많이 하죠. 시세보다 너무 저렴할 때는 일단 좀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혹은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한 사진이 있지 않은지, 아니면 게시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 받은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어느 순간 이렇게 우리 같이 단체 구매를 해요 라고 쇼핑몰을 만들거나 어떤 톡을 만들어서 다 입금하도록 한 후에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서 한번 이 해외 직구 사이트가 안전한 곳인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고요. 구매 후기가 어떤지, 이 사이트가 좀 안전한 공간인지 믿을 수 있는 곳인지 내가 좀 체크하고 꼼꼼히 확인한 후에 구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유형은 조건 만남 사기죠. 조건 만남이 뭐죠? 우리 조건 만남 사이트, 랜덤 채팅을 통해서, 이런 어플을 통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서로 만남을 하기도 한 건데요. 이게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하고 만날 목적으로 만남을 성사 전에 안전하게 만나야 되니까 안전보증금을 얼마를 입금하세요.
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만남 여성 신변 보호를 위해 안전보증금을 50만 원 입금하세요. 입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현재 여성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만날 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만남비 48만 원을 입금해 주시면 보증금은 만남 후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해서 또 입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 98만 원을 입금했더니 없어요, 사람이. 아무래도 이게 좀 이상해. 그래서 환불을 요청합니다. 현재 환불 시스템 고장으로 200만 원, 400만 원, 600만 원 단위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 입금한 금액이 지금 98만 원이니 102만 원을 바로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모두 입금받은 금액 200만 원을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네, 이렇게 그런 사기 유형이 있다는 거 아시고 일단 조건 만남은 안 하는 게 좋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뭐 랜덤 채팅을 통해서 몽캠피싱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로맨스 스캠을 당하는 사기가 급증하는 만큼 이런 랜덤 채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이 굉장히 익명성,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내 나이도 속일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있는 현재 위치도 속일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거짓말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사기 유형으로는 경품 당첨 사기가 있습니다. 경품에 당첨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용자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귀하가 뽑혔습니다. 아이폰이 당첨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요것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님의 요것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금액을 내셔야 하는데 카드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해갖고 내 개인 정보도 빼간과 동시에 오히려 내 돈을 받아가고 내가 경품은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이런 경품에 지원을 한 적이 있나? 혹은 그렇게 광고하고 있는 무조건 당첨이라는 광고하고 있는 것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을 조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범죄 아는 만큼 우리가 예방할 수 있지만 혹시 내가 어떤 범죄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거래 내역서, 수신자, 받는 사람이 누군지 잘 나오게 거래 내역서하고 주고받은 대화가 있다면 대화 내용을 캡처하시고 혹은 전화 통화를 했다면 그 녹음 파일을 가지고 내 신분증을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하셔도 되고 혹은 우리 인터넷 사이버 경찰청이라든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이버캅 어플에다가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개인정보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우리는 내 개인정보를 통해서 사이트에 가입을 하기도 하고 혹은 내 개인정보가 들어가야 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광고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로 삭제를 좀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있어서 계속 전화 받고 싶지 않은 곳에서 전화가 온다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서 아주 깨 같은 글씨로 나온 것에 대해서 이 동의로 인해서 다른 대출 회사하고 이 정보를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자동차 보험회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대출 회사에 내 정보가 공유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꾸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상담 전화가 올 경우에 제 번호 좀 삭제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정보 출처 여러 공공기관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여러 동호회라든가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하고요. 내부 자료를 통해서 유출되기도 하고 혹은 해커가 해킹을 통해서 유출되기도 하고 아니면 관리자가 관리 부주의로 유출되기도 하고요. 이런 개인정보들이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에서 내가 유출이 돼서 활용되고 이런 개인정보 오용이나 남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이버 범죄 내가
메일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보이스피싱에 노출된다거나 메신저 피싱, 스미싱, 몽팽 피싱, 파밍 여러 가지 해킹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개인정보 침해 신고 역시 사이버안전국, 사이버안전지킴이에서 신고 가능하고요. 또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속하셔서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내 주민등록번호가 어디서 활용되고 있는지 쫙 떠줘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내가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접속해서 제 주민등록번호가 도대체 몇 군데나 쓰였나 봤더니요, 끝이 없어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입했던 쇼핑몰, 가입했던 인터넷 사이트, 꼭 가입해야만 뭔가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곳 정말 많은데 여기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다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곳에서 내 주민등록번호, 내 개인정보가 사용되고 있다면 회원 탈퇴를 신청하실 수 있고 또 탈퇴 결과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굉장히 주민등록증을 분실한다거나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 혹시 내 신분증을 가지고 누군가가 불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엠세이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내 휴대폰 가입 현황을 조회해 보시고 내가 모르는 게 가입됐다면 바로 조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개인정보는 내가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고 내 개인정보를 좀 더 많이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는 로그인을 차단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또 혹은 내가 매일 접속하는 휴대폰이라든가 내가 매일 접속하는 회사 컴퓨터 혹은 내가 매일 접속하는 개인용 노트북에 매일 접속을 하다가 새로운 기기에서 내 아이디나 비밀번호로 로그인했을 때 나한테 문자가 온다거나 아니면 이중 잠금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2차 인증을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해당 사이트에서 보안에서 설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내 정보를 좀 보호하도록 내가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굉장히 SNS 많이 하고 계시죠. 그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요. 내가 전체 공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친구만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요거는 나만 알고 싶어 나만 보기를 할 것인지 그렇게 공개 범위 설정하는 서비스를 좀 활용하면 내가 공개하고 싶은 부분만 공개하는 거, 내 개인 정보가 아무에게나 알려지지 않도록 내가 좀 내 정보를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10계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이용 약관, 우리 그 깨알 같은 글씨를 꼼꼼히 보시는 분이 사실 저도 잘 안 보게 되거든요. 대충 이렇게 굵은 글씨만 체크하고 사인을 하게 되는데 조금 이런 것을 꼼꼼히 살피는 습관. 또 당연히 저는 비밀번호는 16자리로 해놓고 활용해요. 특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대문자, 영어, 소문자, 영어, 숫자, 특수문자 조합으로 굉장히 길게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너무 짧은 걸 사용하고 있다면 8자리, 여러 가지 조합으로 8자리 이상으로 활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라고 사이트에서 알려주죠. 그래서 우리가 좀 번거롭다는 이유로 다음에 변경하기 계속 누르기보다는 내가 변경할 때 이제 패턴, 한 3가지 패턴의 비밀번호를 만들어 놓고 주기적으로 변경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회원가입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아이핀 번호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 가입 정보를 아까 봤다시피 가입 정보를 좀 가면서 좀 필요 없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탈퇴 신청을 하면서 내가 내 가입 정보를 좀 내 손 안에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가 귀중한 나의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여권번호라든가 이런 개인 정보는 가까운 지인에게도 좀 알려주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공유 폴더에 내 개인 정보를 저장해 놓지 않는 습관, 또 금융거래는 PC방이라든가 공공장소에서 활용하지 않는 게 좋죠. 내가 로그아웃을 제대로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곳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 하지 않는 게
나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적극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반복해서 안내드리죠. 경찰청 온라인 신고 방법으로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안전 지킴이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에 들어가서 신고 가능하고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버캅이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버 범죄 신고 상담에 내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을 올리면 해당 관할 경찰서 아니면 내 주소지 경찰서로 배당이 돼서 경찰서에서 여러분께 연락이 갈 거예요. 네, 다산 경력윤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난이 있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재앙을 만난 뒤에 은혜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도 내가 걸린 뒤에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걸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사람들 가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또 우리 외출하는 이에 손 씻는 습관 생겼죠. 올해 다들 손 씻기를 굉장히 생활화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에라스무스 역시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고 합니다. 우리 사이버 범죄 역시 아는 만큼 예방할 수 있고 우리가 예방은 걸린 후에 아니면 당한 후에 돈을 잃은 후에 그때 후회하는 것은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심스러울 때는 뭐라고요? 첫째도 확인, 둘째도 확인. 그래서 확인이 좀 번거롭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112 경찰관이 여러분 곁에 항상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이런 사이버 범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범죄자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빈틈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혹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나 혼자 알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친한 가족, 지인, 친구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 1인당 10분 이상한테 이런 내용을 좀 전파하시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도 지키시고 또 돈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 강조하죠. 첫째도 확인, 둘째도 확인, 의심스러우면 확인하시고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을 했고요. 저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범죄 예방 강사 유혜영 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